네,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. 윤 총장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우선 올 초에 진행하다가 코로나19와 각종 대연 사건 등이 겹치면서 미뤄졌던 지방검찰청 방문이 지난달 말 대전을 시작으로 재개가 됐죠. 통상 검찰총장이 교체가 되면 관례적으로 순회 방문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. 이 또한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늘 진행해왔던 교육 일정입니다. 따라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검 측의 입장인데요.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. 도리가 아니죠.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어떤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. 자, 이렇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배제로 이 장관과 갈등을 빚고 또 게다가 감찰 지시로 코너에 몰린 만큼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단적인 예로 지난 1월입니다. 당시 신임 부장검사들에 대한 교육에서도 이 당시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 윤 총장, 이 검찰도 바꿀 건 바꿔야 한다라면서도 이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역할이다.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면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. 자, 오늘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. 일단 이렇게 도착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. 윤 총장의 메시지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윤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바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력한 또 대선 주자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최근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요.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1.5%로 공동 선두에 올랐고요. 윤 총장이 17.2%로 그 뒤를 이은 겁니다. 특히나 윤 총장은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6.7%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건 아시다시피 좀 부적절합니다. 자, 이에 윤 총장도 내 이름은 빼달라라고 이 여론조사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죠.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윤 총장이 자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. 자, 우선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는요.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. 그 총선에 출마한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. 자, 이렇게 정치와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. 하지만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최근에는요.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회의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범야권 지지층이 윤 총장으로 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윤 총장의 행보가 또 정치적으로 비춰지다 보니 유추미애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. 자, 검찰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엄중하게 요구가 됐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라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. 지난 국감에 이어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건데요. 자,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이번엔 침묵할지 주목이 되는데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.